규범과 현실의 대결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맞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미로 쓴다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언어학에 저번 시간에 뭘 가르쳐 드렸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근본적인 것에 대한 탐구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언어학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쟁점이 바로 이 언중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현실과 그거를 규제하고자 하는 이 책상 물림들, 이 규범들과의 대결, 이거를 보여드리거든요. 자, 이런 행위가 있어요. 지금 식기를 갖다가 계속 물 받아가지고 뭔가 씻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뭐라 불러요? 우리가 문자를 전혀 모르더라도 소리로 이거를 들어본 적이 많이 있어요. 이 소리가 설거지예요. 이 표시는 발음을 얘기합니다. 자, 소리가 설거지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형태, 이거를 어떻게 글자로 그림을 그릴 것이냐. 아, 그랬더니 이게 이제 설거지냐, 설것이냐, 요 두 가지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말과 영어가 어떻게 비슷하게 비벼지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문법책을 한번 쓰려고 옛날에 이제 그 출판사를 갔다가 있잖아요. 아주 도리도리 조리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출판 사장이 우리 출판 그 편집부원을 설득해 달래요. 왜 이 시절에 문법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아, 그 얘기 나오면 굉장히 대화가 힘들어집니다. 벌써 내 이 목 여기까지 왜 문법이 필요하죠? 아니, 왜 문법이 필요해?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그래, 문법이 필요하구나. 로 바꾸는 거는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남자를 여자로 바꾸거나 여자를 남자로 바꾸거나 아니면 공산당원을 뭐 기독교 신자로 바꾸거나 이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벌써 여기까지 와 있어요. 당신 문법에 많은 상처를 받아오셨군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문법 힘든 걸 보니까 수학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네. 어휴. 그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저걸 풀어야 되나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생각을. 여러분은 제발 그런 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그렇게 쓸모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책 각설하고요. 설거지가 맞을까요? 설것이가 맞을까요? 참고로 저 고등학교 때는요. 이 왼쪽에 있는 그 설거지로 쓰면 큰일 날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맞다는 거죠. 설것이가 표준어니까 이거대로 해라. 자, 왜냐면요. 설이라는 말은 이 설치한다, 시설할 때 그 설자예요. 베풀 설자예요. 베푼다. 이 말은 뭐냐면 뭐 저기 돈 나눠주고 뭐 음식 나눠줬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뭔가 행위를 가했다는 뜻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이겠지만 set이라는 단어 이제 외우는 방법도 이제 뒤에 나와요. 근데 그때는 세팅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뭔가를 요모조모 의도적으로 잘 생각해 가지고 요령껏 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손님이 왔으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설했다가 손님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가야 되죠. 걷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치운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뭐뭐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냐면 메커니즘을 갖고 있냐면 자, 밀어, 밀다, 동사 맞죠? 닫아, 이게 뭐냐면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쁘다. 그런데 이걸 이쁜 사람을 가리킬 때 이쁘니 이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밀고 닫다 하는 것 그러니까 밀다지인데 밀다지 하다 보니까 미을이 좀 귀찮아.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미다지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운드는 뭐냐면 국외음화가 되어서 국외음 입천장 소리가 들러붙어 가지고 미다지 이렇게 쓰게 읽고 쓰기는 미닫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맞춤법 규정이 1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맞춤법은 뭐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 그러니까 미다지 이거 옳게 쓰라는 거예요. 어법에 맞게 함. 어법이 뭐냐면 미닫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알 수가 없게 모호하게 1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설 베풀어요. 이제 걷어가야 됐죠. 걷다. 그쵸? 거기다가 명사파생 전미사 이.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설걷이.
이가 맞죠. 그리고 국외음화가 되니까 설거지가 발음이 되는 것이죠. 올바른 형태는 설것이 그리고 발음은 설거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칙대로 하던가요? then I예요, then me예요. 설것이에요, 설거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렵다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언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형법, 민법, 헌법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거에 다 나타나는 일이에요. 자, 이걸 뭐라 부르느냐? 규범. 우리가 뭔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독일어로 Sollen이라고 합니다. 해야 한다. 그 현실을 뭐라고 하냐면 Sein이라고 합니다. 그러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과 그러해야 한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이렇게 결실을 거두는 것, 그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면 자, 뭐라고 그래요? 이제 가을 거지라고 할 거예요. 뭐 설거지는 뭐예요? 설에 찾아온 거지. 가을 거지는 가을에 찾아온 거지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분간을 할 거냐고요. 봄에 찾아온 거지, 가을에 찾아온 거지하고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거하고 똑같다? 그지야, 내일 또 올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표현이 가을 겉이 이게 돼서 가을 거지가 된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뭐 설겉이가 맞다고 하다가 하도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소리 나는 대로 마구마구 쓰다 보니까 여기에 그 맞춤법 표기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져가지고 이제 표기법을 바꿔버린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하도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거야. 술 먹고 한잔하고 운전을.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합법화하자.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바람을 너무 많이 피우는 거야. 알았다. 적당한 바람까지는 괜찮다. 한 10명 정도, 10번 정도는 봐주마. 그쵸? 아, 진짜. 설거지가 맞다면서 가을거지는 왜 틀렸다고 하냐?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스템을 바라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체계는 전부 뭘로 되어 있냐면 프로그램, 코딩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는 무엇이다. 뭐뭐는 뭐뭐 한다. 어디는 어디로 간다. 그 코딩이에요. 법. 법이 바로 그 사회의 코딩인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트릭스에서 영화 매트릭스에서 니오하고 몰피어스하고 트리니티가 바로 그 이 매트릭스의 예외들이에요. 어노멀리라고 영화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점점 어느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여러분도 가끔씩 보면 하드 밀어야 되죠. 예외가 누적되고 오류가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키를 눌러도 안 먹고 먹통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갈아엎는 그것을 갖다가 그 영화에서는 자이언, 시온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어노멀리 예외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발생하면 체계는 붕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이 예외를 인정해 주면 나머지가 다 저촉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설거지 정도는 봐줄 만한가 보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 되는 절대로 전치사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되는 접속사로도 쓰이고요. 영어가 좀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계대명사 된도 있어요. 그 만약에 그걸 전부 전치사로 봐버리잖아요. 그럼 접속사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외로 인정은 해 주되 여러분이 원칙이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then이에요. then이 어떻다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에 라틴 비교급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의 예외거든요. 자, 보석함에다가 담아 보죠. 비교 기본입니다. 자, 비교급에 쓰이는 then의 분사는 접속사이다. 콜? 네, 되셨죠? 따라서 뒤에 문장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때 반복되는 단어들은 생략된다. 맞죠? 따라서 이어지는 대명사는 쭉
목적격을 써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예외라고 해도 이게 예외인지 원칙인지 뭐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목적격을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원칙이 주격이고 예외적으로 목적격을 좀 봐주는데 아직까지는 시스템을 붕괴시킬 정도의 예외는 아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연습해 봅시다. 연습. 자, 저는 연습을 항상 문장을 지어보자고 합니다. 나는 그놈이 널 사랑하는 것보다 널 사랑해. 우리 삼각관계야. 걔가 널 사랑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한테 까겠지. 하지만 내가 널 더 사랑해. 나를 따라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자제를 준비합니다. 맨 처음에. 자, 여기 영작에 쓸 자제들을 마련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소. I love you. 됐죠? He loves you. 됐죠? More than. 요 네 개를 갖다가 배열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composition. 이제 집 지어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세팅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모조모 따져가지고 집을 지어서 뭔가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 I love you more than he loves you. 그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해. 더 많이 사랑해. 자, 여기 more than을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트림, 다듬어. I love you more than he loves you. 자, 보니까 여기 어때요? loves you. 요 두 개, love you하고 겹치죠? 지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I love you more than he가 원칙이다라고 알아두시라고 하는 게 이번에 연습 1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 짜증나. 뭐 저기 이거 문법 여기 뭐 아무 쓸모 없던데 뭐 저기 그 이 뭐 저기 그 뭐 아니 물론 뭐 여러분이 미국 가서도요. 다양한 종류의 영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통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버거 플리핑 한다고 그래요. 햄버거 이렇게 고기 굽는 애들. 그 정도의 영어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답입니다만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외교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계약서를 담당하는 기업의 중책을 맡아서 그걸 다듬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연습 2로 한번 가보자고요. 쓸모가 없는 걸 제가 왜 가르치겠어요. 이번에는요. 아주 쉬운 영어 문장입니다. 배운 걸 가지고 우리 해보자고요. I love you more than him을 올바로 번역하라입니다. 자, 저는 영작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굉장히 중시해요. 사용할 수 없는 영어를 너무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어요. 이놈의 그 한국 영어 교육은요. 좀 5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작을 보다는 영어를 뭐하러 배웁니까? 자, 해석을 똑바로 해야겠죠. 해석 1. 자, I love you more than him. 번역하라. 자, 가만히 보니까 그놈도 널 사랑하는 듯한데 내가 널 많이 사랑해. 진짜야. 이런 의미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널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널 더 사랑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좀 힘이냐 희냐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내가 너도 사랑하고 그놈도 사랑하는데 사실 널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둘 다 사랑하긴 하는데 그 사람보다는 널 더 많이 사랑하는 거야. 이게 정확한 어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0, 너를 사랑하는 건 100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논리를 전개하면요. 자, 힘은 동사 love의 목적격이고 목적격이잖아요. 따라서 I love him의 축약형이라고 여태까지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보아야 한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I love you more than I love him.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I 지우고 love 지우고 그러니까 힘이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해석 2가 옳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I love you more than him이라고 영작을 해버리면 이렇게 오해가 될 소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맥락에 따라서는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어떤 심리 상태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오해가 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I didn't mean it. 나 그런 의도 아니었어라고 얘기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관계가 있고 그러면 몇백만 달러, 몇십억 달러의 어떤 그 손실을 끼치는 이런 그 글을 다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 이거입니다. 이 문법은 되게 좋아요. 여기가 우리가 "해석 이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여기까지가 비교급 기본입니다. 기본. 비교급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고 어려워요. 이거 나중에 뭐 할 기회가 오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인제 그 빌드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지금 접두사 아 하다가 갑자기 갑툭튀 여기로 왔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라틴 비교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게르만 청년과 뭐 갈리아와 뭐 이 카이사르와 이런 얘기들이 비벼지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